서울 종로 낙원동. 아직 아침 햇살이 거리를 다 덮지 못한 시간. 악기상가 골목 한복판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노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현수. 7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 거리를 청소한다. 그가 입은 점퍼는 빛이 바랬고 고무장화는 발 뒤꿈치가 달아 있었다. 머리에는 낡은 모자가 눌려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쓰레받기와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놀림은 느릿하면서도 정갈했고 그 거리 위에 먼지를 쓸어내는 모습엔 오랜 습관이 배어 있었다. 김현수는 매일처럼 피아노 전문 매장 앞에서 한 번 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한 청년이 디지털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쇼팽의 녹턴, 곡 자체는 어렵지 않았으나 손끝의 압력이 일정하지 않았다. 김현수는 한동안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었다.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손가락의 무게를 조금만 줄이면 음이 훨씬 더 맑게 살아날 거라고, 페달을 밟는 깊이를 반 정도로 줄이면 흐름이 더 부드러울 거라고. 그러나 그 순간 가게 안쪽에서 말끔한 셔츠 차림의 직원이 걸어 나왔다. 그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냐고 따지듯 묻고는 여기서 구걸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청년도 직원의 말에 동의하는 듯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김현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골목을 향해 돌아섰다. 바닥에 먼지를 쓸어내는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일정했지만 발걸음은 조금 느려져 있었다. 저녁 김현수는 고시원 방에 들어섰다. 방은 작고 조명이 어두웠지만 벽에는 오래된 악보와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책상 위엔 노트북이 한 대 있었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웹사이트 하나에 접속했다. 대한민국 클래식 청년 오디션이라는 문구가 크게 떠 있었다. 참가자 명단을 스크롤하던 그의 눈이 화면 중간에서 멈췄다. 낮에 피아노를 치던 청년 이도현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 김현수는 서랍을 열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에는 심사위원 위촉장과 클래식재단 이사 명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명함을 손에 쥐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오늘 들었던 그 피아노 소리는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뱉었다.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서울예술진흥재단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클래식 청년 오디션 본선이 열리는 날이 밝았다. 대회장은 서울 시내의 복합예술센터, 참가자들은 일찍부터 도착해 각자 대기실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대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젊은 연주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불안함을 달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이도현도 있었다. 피아노를 전공한 그는 이번 오디션을 위해 수개월을 준비해왔다. 악보는 이미 손에 익었고 손가락은 자동으로 음계를 기억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며칠 전 낙원동 피아노 매장에서 마주쳤던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는 단지 지나가는 노인이라 생각했고 조언은 성가신 참견처럼 들렸다. 직원의 말 한마디에 입을 다문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노인이 왜 그렇게 정확한 조언을 할 수 있었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한편 같은 시각 심사위원 회의실에는 김현수가 도착해 있었다. 오늘만큼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재단 측 인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다른 위원들도 경의를 표했다. 김현수는 재단의 원로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클래식계에서 오랜 경력과 신뢰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며 오늘의 연주자 명단을 확인했다. 거기엔 이도현의 이름도 있었다. 이번 오디션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무대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 심사위원들은 연주자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연주자 또한 심사위원을 볼 수 없는 구조였다. 오직 소리만이 판단 기준이었다. 오후 세 번째 순서로 이도현의 이름이 대기실 스크린에 떴다. 그는 손을 떨며 피아노가 있는 무대로 향했다. 조명이 희미하게 깔린 공간에서 피아노 앞에 앉은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쇼팽의 발라드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김현수는 눈을 감았다. 음정은 정확했고 속도도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연주는 어딘가 건조했다. 감정이 닿기 직전에 멈추는 듯한 인위적인 조율. 그는 바로 며칠 전 골목길에서 들었던 피아노 소리와 비교했다. 비록 미숙했지만 그 거리의 연주에는 사람의 체온이 느껴졌었다. 지금 이 무대의 연주는 매끄럽지만 차가웠다. 기술은 있으나 진심은 보이지 않았다. 연주가 끝나자 다른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평을 나눴다. 안정성과 기교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김현수는 조용히 연주자의 번호 옆에 몇 자를 적었다. 공들인 기술. 그러나 아직은 자기 안에 머물러 있다. 무대에서 내려온 이도연은 심호흡을 하며 대기실로 돌아왔다. 그는 스스로 연주를 복귀하며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남았다. 그때 대기실 스크린 하단에 깜빡이는 심사위원 명단을 보게 됐다. 그곳엔 분명히 김현수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은 굳었다. 가게에서 자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노인.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이름을 확인했다. 손에서 악보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악보를 주워들며 혼잣말을 삼켰다. 그 사람이 왜 여기에 있죠? 오디션이 끝난 그날 밤, 이도연은 연습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피아노 뚜껑은 닫힌 채로 먼지를 덮고 있었다. 연주는커녕 손가락조차 건반 위에 올릴 수 없었다. 그는 연습실 한쪽 구석에 앉아 심사위원 명단을 다시 확인했다. 김현수. 분명히 그 이름이었다. 며칠 전 낙원동에서 조언을 해줬던, 그리고 자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노인. 단순한 거리 악사나 관심 많은 노인이 아니라 클래식 재단의 이사이자 본선 심사위원이었다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스마트폰을 들어 김현수의 이름을 검색했다. 결과는 수없이 쏟아졌다. 해외에서 활동한 연주가 시절,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협연, 작곡가로서의 업적, 교육자로서의 경력까지. 한 명의 인간이 클래식 음악계에 남긴 흔적이 고스란히 기사와 영상 속에 남아 있었다. 이도연은 손끝이 떨리며 화면을 넘겼다. 자신이 감히 무시했던 사람이 이런 위대한 인물이었단 말인가. 가슴속이 서서히 저며왔다. 그는 이어폰을 끼고 김현수의 협연 영상을 재생했다. 낡은 무대 위에서 연주되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건반을 두드리는 손끝에는 정교함과 함께 울림이 있었고 단순한 음계 속에서 깊은 감정이 묻어나왔다. 이도연은 눈을 감고 그 연주를 들으며 점차 숨을 죽였다. 지금껏 자신이 쌓아왔던 연주는 그에 비해 너무 차가웠고 오직 기교에만 매달린 껍데기 같았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연주가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김현수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심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각 연주자에게 남긴 평가 메모를 천천히 정독하며 종합 점수를 조율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 이도연의 연주를 떠올리며 메모한 문장을 다시 읽었다. 기술은 명확하나 음악이 사람에게 닿지 않는다. 김현수는 한동안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펜을 들어 수정했다. 음악은 그 자체로 완벽했지만 연주자는 아직 자신을 넘어서지 못했다. 심사위원단은 다음 날 오전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점수 조율과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였다. 몇몇 심사위원은 이도연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연주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김현수는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연주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그 안에 사람의 이야기가 없다면 청중은 감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클래식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 흐르는 예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위원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날 오후 본선 진출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재단 홈페이지 상단에 게시된 명단에서 이도연은 자신의 이름을 끝내 찾지 못했다. 손가락으로 몇 번이고 리스트를 훑었지만 어디에도 이도연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연습실로 돌아온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손을 건반 위에 올리지 못했다. 눈을 감고 다시금 김현수의 말을 떠올렸다. 기술은 있으나 음악은 사람을 향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마치 심장을 향해 박힌 듯 마음 깊숙이 남았다. 오디션 탈락 이후 며칠 동안 이도연은 연습실 문을 열지 않았다.
매일같이 반복되던 연습의 리듬은 멈췄고 피아노는 조용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악보는 책상 위에 흐트러져 있었고 그의 스마트폰은 무음 모드로 전환된 채 잔잔한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도 같은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탈락이라는 단어보다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던 건 바로 김현수라는 이름이었다. 그 낡은 옷차림의 노인.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 그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닌 클래식 음악계의 권위자이며 자신이 서 있었던 무대의 진정한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도연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작정 집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종로, 홍대, 해화, 그리고 다시 낙원동. 익숙했던 골목도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노상 버스커들의 연주에도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길모퉁이에서 낡은 기타로 노래를 부르는 청년에게 한참을 서서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가 그토록 연습했던 피아노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울림이었다. 낙원동 골목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김현수가 매일같이 청소하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주변 상인들조차 그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했다.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서려던 순간 이도연은 벽면에 붙어있는 작은 포스터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김현수 기증 피아노 전시회 거리의 음악, 사람의 소리. 장소는 인근 복합문화센터. 오늘이 전시 마지막 날이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이 피아노 한 대를 비추고 있었다. 외형은 낡았고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었지만 건반 하나하나에는 세월이 담겨 있었다. 설명문에는 김현수가 유럽 활동 당시부터 사용하던 연습용 피아노이며 은퇴 후에는 제자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한 악기라고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연은 피아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지만 곡을 연주하진 않았다. 단지 건반 위에 손을 얹고 소리가 없이 울리는 무언가를 들으려 했다. 그리고 그 순간 건반이 아닌 자신의 가슴에서 미세한 울림이 일어났다. 그것은 처음으로 사람을 향한 음악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감각이었다.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도연이 고개를 돌리자 김현수가 문가에 서 있었다. 말없이 미소 짓고 있는 그 모습은 위험보다는 따뜻함에 가까웠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게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인사에는 사과와 존경, 그리고 결심이 담겨 있었다. 김현수는 천천히 피아노 옆으로 다가와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그는 말없이 건반을 한번 누르고 그 소리를 들은 뒤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음악이 시작될 수 있겠네요. 그 말은 허락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다음 날 아침, 이도연은 일찍부터 일어나 옷을 단정히 챙겨 입고 길을 나섰다. 손에는 악보가 든 가방과 작은 필기 노트가 들려 있었다. 행선지는 이전과 달랐다. 그는 복합문화센터 근처의 한 작은 음악학원을 찾아갔다. 김현수가 때때로 후진 양성을 위해 비공개 레슨을 한다는 소문을 들은 뒤였다. 학원 안은 조용했고 사무실에는 연배가 지긋한 여성 한 명이 응대하고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저 김현수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성은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선생님께 말씀은 전해드릴 테니 당장 기대는 말고 일주일 동안 매일 이곳을 청소하고 정리해보라고. 그게 첫 번째 과제라고 덧붙였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했다. 그날부터 도연은 매일 아침 학원에 들러 청소도구를 들고 구석구석을 닦았다. 피아노 의자 및 먼지를 털고 악보장을 정리하며 연습실 바닥에 발자국까지 닦아냈다. 손에 물집이 생기고 옷에는 먼지가 묻었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김현수와의 마주침은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분명히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도연은 학원 출입문 앞에서 김현수를 다시 마주했다. 그는 짧게 눈인사를 건네고는 말없이 손에 든 열쇠 하나를 내밀었다.
연습실 시호 열쇠였다. 그 열쇠를 손에 쥔 순간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허락이었고 또 하나의 책임이었다. 그날 저녁 연습실 문을 연 도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는 악보를 펼치지 않았다. 그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선율 하나를 떠올리며 천천히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쇼팽의 녹턴이 아니었다. 자신이 20살에 직접 썼던 미완성곡,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던 그 음악이었다. 불완전하지만 솔직했던 멜로디. 그는 처음으로 악보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소리에 실었다. 연주가 끝나고 연습실 문이 열렸다. 김현수가 조용히 들어와 구석 의자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단지 그 연주를 듣고 있었다. 곡이 끝난 뒤에도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김현수가 입을 열었다. 방금 전 그 연주 어디서 들었나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제가 예전에 만든 곡입니다.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곡이에요. 김현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음악이면 충분하다고.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음악. 그것이 사람을 울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도연은 처음으로 연주자로서 진짜 들렸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도연은 연습실에 홀로 남아 또다시 피아노를 연주했다. 이번에는 바흐의 곡이었다. 고전적이고 단단한 곡선 속에 그는 자신만의 해석을 담았다. 손끝이 이전보다 부드러워졌고 소리는 더 깊어졌다. 바깥에서는 밤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연습실 안에는 감정이 머문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길의 끝에는 박수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 단 하나의 의미였다. 이도연은 김현수의 조용한 레슨 아래에서 점점 변해갔다. 매일 저녁 학원 연습실 시호에서는 같은 피아노지만 전혀 다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과거에는 빠르고 정교한 손놀림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속도를 낮추고 호흡을 들여다보며 한 음 한 음의 감정을 담기 시작했다. 김현수는 곁에서 연주를 듣다가도 종종 손짓 하나 없이 조용히 나가버리곤 했다. 그것이 칭찬인지 꾸짖음인지는 도연도 처음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반응이 더 큰 동기부여가 됐다. 그는 누가 들려주는 음악이 아니라 자기 안의 소리를 밖으로 끄집어내려 했다. 때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곡을 해석했고 어떤 날은 지하철에서 본 노인의 표정을 바탕으로 한 선율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김현수는 그런 그에게 한마디 조언만 건넸다. 기억하세요. 음악은 화려할 필요 없어요. 그저 듣는 이가 숨을 멈추게 하면 그걸로 충분하죠. 도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어느 날 연습을 마친 늦은 밤, 김현수가 건넨 낡은 악보 한 장이 도연의 손에 쥐어졌다. 제목은 길 위의 왈츠. 김현수가 30년 전 유럽 순회 공연 시절에 작곡한 곡이었다. 이 곡은 오직 제자 중 단 한 명에게만 연주를 허락한다고 알려진 곡이었다. 도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김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연주 기술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로 연주해야 하는 곡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한 신뢰를 넘어선 것이었다. 도연은 악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마치 성전을 받은 신도처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며칠 후 도연은 길 위의 왈츠를 연습실에서 조심스럽게 연주하기 시작했다. 곡의 구조는 단순했지만 멜로디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는 노인의 걸음 같았다. 처음엔 그 단순함이 낯설었다. 그러나 반복해서 연주할수록 그는 그 안에서 자신과 닮은 풍경을 발견했다. 외롭지만 묵묵한 시간들,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못했던 후회의 조각들,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얼굴들. 그 모든 기억이 이 곡에 스며들었다. 김현수는 연주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멜로디 속에서 도연의 변화가 느껴졌다. 과거에 도연이 있었다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길이었고 그 길 위에서 그는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고 난 뒤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단지 눈빛만이 오갔다. 김현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 곡 무대에서 연주할 준비가 됐네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였다. 눈빛 속에 감사와 다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음악재단 봄 정기 연주회가 열리는 날, 서울예술이전당 소공연장은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이 무대는 클래식 신예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자 숨은 보석이 발굴되는 자리로 유명했다. 그날의 마지막 순서로 한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오른다는 소문이 돌며 음악계의 관심도 높아져 있었다. 백스테이지에서 이도현은 무대 바로 옆 대기석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엔 여전히 기류의 왈츠 악보가 쥐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외우다시피의 눈으로 볼 필요도 없었다. 무대 감독이 그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앞으로 향했다. 조명이 켜지고 무대에 그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순간 객석은 정적에 휩싸였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는 건반 위에 손을 올리기 전 관객을 바라보지 않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김현수는 맨 뒷줄에 앉아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로의 눈은 닿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무대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연주는 아주 낮은 음에서 시작되었다. 느리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감정을 담은 첫 음이 피아노에서 울려 퍼졌다. 기류의 왈츠는 그 이름처럼 걸음걸이 같은 박자 속에 서정적인 멜로디를 담고 있었다. 도연은 그 리듬을 따라가며 하나하나의 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실었다. 연주 중간중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지난날의 장면들을 떠올렸다. 낙원동 골목 구겨진 악보, 묵묵히 피아노를 닦던 밤, 그리고 김현수가 처음으로 웃어주던 순간.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줄이며 그의 연주에 집중했다. 그 소리에는 과시도 계산도 없었다. 단지 진심이 있었다. 마지막 음이 울릴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 짧은 정적 후에 박수가 터졌다. 처음엔 조용하게 시작된 박수는 점점 커지며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피아노 위에 손을 잠시 더 얹어두었다. 그 손끝에는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관객을 향해 인사했다. 그리고 무대 뒤편으로 걸어가는 도중 문가에 서 있는 김현수와 눈이 마주쳤다. 김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도 고개를 숙였다. 단지 그 짧은 교감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순간 도연은 알 수 있었다. 음악이란 결과가 아닌 과정이었고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이 무대 위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 그것이면 족하다는 것을. 그날 밤 김현수는 자신의 작업실 책상에 앉아 도연의 이름이 적힌 심사 파일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꺼내지 않던 파일함 속 후계자 후보라고 적힌 서류철을 꺼내어 그의 이름을 적었다. 마침내 그의 음악이 한 사람의 마음을 넘어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낙원동 악기상가 골목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이도연은 이른 아침 김현수가 늘 청소를 하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수수했고 손에는 깨끗이 닦인 휴대용 키보드가 들려 있었다. 오디션 이후 처음으로 낙원동에 다시 돌아온 그는 그간 자신이 지나쳤던 이 거리의 소리들을 다시 들으려 했다. 상인의 인사, 빗자루 소리, 버스 지나가는 엔진음조차 음악처럼 들렸다. 도연은 조용히 키보드를 꺼내 들고 의자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곡은 기류의 왈츠.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된 버전이었다. 도연은 거리의 분위기에 맞게 박자를 낮추고 멜로디를 조금 느리게 조절했다. 연주는 불완전했지만 따뜻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멈춰 서서 그의 음악을 들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눈을 감기도 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청년, 오늘은 그 음이 많이 깊어졌네요. 고개를 돌리자 김현수가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다. 예전처럼 허름한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거리의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도연은 서둘러 일어나 인사했다. 김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네가 여길 다시 찾을 줄 알았어요. 음악이 있는 사람은 결국 원래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묻지 못했던 질문을 꺼냈다. 선생님, 그날 왜 그러셨어요? 굳이 청소부 행세까지 하시면서. 김현수는 짧은 한숨을 쉬고 골목 끝자락을 바라보았다.
이 골목에서 음악을 시작한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곳은 단지 팔기 위한 소리만 넘쳐났죠. 나는 그 안에서 진짜 음악을 잃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자네를 만났죠.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김현수의 말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그가 베풀었던 무언의 시험은 단지 한 사람의 오만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진심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김현수는 도연의 키보드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는 알겠습니까? 왜 음악은 늘 사람을 향해야 하는지.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걸 연주하려고 합니다. 김현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하나의 명함을 꺼내 도연에게 건넸다. 명함엔 대한민국 클래식재단 청년예술가 후원 프로젝트 공식 멘토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도연은 그 명함을 손에 쥐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 앞에서 진심을 보여줬기에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꼈다. 햇살이 골목 끝까지 번졌다. 김현수는 다시 청소도구를 들고 골목 반대편으로 걸어갔고, 이도연은 남은 사람들을 위해 다시 건반을 눌렀다. 길 위의 왈츠가 또다시 울려 퍼졌고, 이번엔 거리 전체가 조용히 그 음악을 감싸 안았다. 그 음악은 복수였고 용서였으며 무엇보다 진심이었다.